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의미가 같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미가 같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1번, 2번에 대한 의미의 차이를 다룬 문법책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4번이 왜 비문법적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가르치나요, 보통? 그러니까 문법책에서는 거의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냥. 완전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냐면 전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모든 문법책에서 대명사는 가운데, 대명사는 가운데, 이거 두 개 같고 대명사는 가운데니까 이건 틀린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제가 하는 말이 좀 상식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영어의 문장을 볼 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글이잖아요. 그죠? 그 읽는 맛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설책 같은 거 읽어볼 때 어순에 따라서 그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장들이 그러한 읽는 맛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문법적에는 아까 우리 이광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은 정보 구조라고 하는 것, information structure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쉬운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Where did you meet John? 하는 요 문장에 대한 대답과 또 예를 들어서 Who did you meet in England? 라고 하는 문장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요. Where did you meet? 했을 때 이 문장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 where일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알고 싶어 하는 문장은 뭐냐면 이거 who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답, who에 대한 답, where에 대한 답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Where did you meet John 하면은 I met John, 예를 들어서 in England라고 이렇게 답을 할 거고, 그죠? 요거를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in England 같은 건 안 써도 관계는 없겠지만은 썼다라고 하면 in England 어떻게 됩니까? I met John 이렇게 대답을 일반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John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구정보, old inform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in England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이게 신정보죠. 이것이 신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John입니다. 이 경우 일로 보내는 거니까 이게 신정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문장에서 information structure라고 하는 것은 new information 을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제일 뒤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거니까는.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다음과 같은 문장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법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3형식, 4형식 전환. indirect movement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아마 우리 이광희 박사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 sent a package to John.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삼형식 동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 기회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문장 전환을 뭐 우리가 4형식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뭐 틀린 얘기 아니지.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거의 의미의 차이도 달라요. 이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to John이라는 것이 new information이 되는 것이고 이건 이게 new information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요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sent
it to John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또 어떤 문장이 있을 수 있냐면은 I sent John it가 되는데 꽤 수준 있는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예. 대명사 it을 쓰지 마라. 오케이. 라는 명령이 있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네. 요것이 비문법적인 이유하고 요것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신정보를 문장 제일 뒤에다가 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it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죠. 네. 알고 있는 정보입니까? 모르는 정보입니까? 이거는요. 네, 이거는 모르는 정보. 이건 알고 있는 정보. 거죠. 알고 있는 정보는 신정보 위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그래서 틀린 얘기죠. 똑같이 여기 한번 보세요. it는 이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는 가운데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알고 있는 정보인데 제일 뒤에 가 있잖아요. 이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틀린 이유와 이것이 틀린 이유는 동일한 것이다.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의 의미의 차이 두 번째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off가 여기에서는 new information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요것이 new information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앞에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라디오에 대한 건 알고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러면 요걸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야, 라디오 온 하지 말고 오프해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청자와 화자가 알고 있는 거는 턴 오프 한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야, 그거 텔레비 말고 라디오 거야 이거는요. 그죠? 이거는 키즈 말고 거, 이거는 텔레비 말고 라디오 거. 그러니까는 해석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광희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미의 차이가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문법적인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로 해결할 수 있냐면은 이러한 정보 구조로 해결이 가능한 문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구조라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낯설어 보이고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 어려워 보이는 얘기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담화에서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제 청자와 화자 사이에 처음 등장하는 아니면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 그러니까 where로 물었으니까 장소를 뒤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위치가 뒤에 오는 게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말하자면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죠.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정보, 새로운 정보를 뒤에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문장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장 아까 얘기한 3형식, 4형식 문장도 있고 또 수동태, 능동태 문장도 있고 또 도치의 문장도 있고 그러한 게 이유가 무엇이냐? 전부 다 새로운 정보를 문장 끝에다가 두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문법책 보면 분명히 이 문법과 이 문법은 챕터가 다른 데서 나올 거예요. 다르죠. 그죠? 네. 근데 저는 문법을 통으로 보는 버릇을 좀 한 번은 공부하고 학생들이나 교육자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언어라고 하는 하나를 갖다가 불가피하게 나누어 본 것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렇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이런 문법을 우리가 하나의 같은 것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듯이 도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수동태 능동태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하나의 범주 속에다 놓고 설명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많은 것이 설명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보통 학습자들이 초등학교 요즘 같은 경우에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은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하고 대학교에 오면은 이제 14년, 5년 차까지 가는데도 학생들의 영어 답안이나 답안을 보면은 이런 정보 구조의 배치가 영어답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의 첫 번째 강좌로 선택한 거는,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선택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같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죄송한데 너무 많은 한꺼번에 질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댓글은 조금 막고, 하지만 저희들의 신분이 확실하니까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참여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